말 한마디의 무게와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. 8년 동안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했던 전직 연설비서관 강원국. 이제는 회장님의 글쓰기와 대통령의 글쓰기 두 권의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는데요. 전직 연설비서관 강원국 작가에게 듣는 회장님과 대통령의 맨 얼굴, 그리고 25년간의 글쓰기를 통해 체득한 실전 글쓰기 강좌. 한없이 진지하고 무턱대고 재미난 강원국 작가와의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네 가지를 하고 살아요. 말하기, 듣기, 읽기, 쓰기. 근데 그 글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 중에 어느 게 편하세요? 어느 게 더 쉬우세요? 읽는 거, 예. 그럼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편하세요? 아, 말하는 거?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말하기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세요. 저도 이제 쭉 읽기 듣기만 주로 하면서 살았어요.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듣고요, 교과서 참고서 읽고요, 그에 반해서 내 말을 하거나 내 글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죠. 근데 그렇게 쭉 살다가 요즘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요, 제 글을 쓰면서 살아요.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져요. 근데 왜 이렇게 말하기, 쓰기가 행복감을 줄까?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구 말을 그냥 듣고 누구 글을 읽기보다는 나를 좀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오래전 몇만 년 전부터 동굴에 벽화를 그렸어요. 말도 없고 글도 없을 때 벽화를 그렸어요.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춤을 춰서 표현을 했죠.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표현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걸 이제 억제를 하면서 우리가 쭉 살아왔어요. 그러다 내가 최근에 이제 표현을 하고 나니까 이런 거죠. 내가 누구인지 안다, 비로소 이제 알았다는 느낌을 갖는 게, 우리가 이렇게 얼굴 생긴 거는 이게 거울에 비춰봐서 알잖아요.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. 그죠? 죽어서 유체 이탈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거죠. 그럼 그 내가 어떤지를 알려면 사실은 글로 써보거나 말을 해봐야 돼요. 글로 쓰여 있는 그 내 생각이라든가 내 감정, 느낌, 그게 나죠.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내 말을 하잖아요. 말을 하면 남들이 듣고, 아, 너 뭘 이렇게 좋아하고 뭘 좀 알고 뭐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나가 나죠. 그죠?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전혀 글을 쓰지 않고 평생을 산다면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요즘에는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살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읽기 듣기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속 살다가 내가 말하고 쓰면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. 사람은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때 행복감을 느껴요.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 거가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. 많은 분들이 나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. 근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읽기 듣기는 가장 많이 하는데, 읽기 듣기는 가장 많이 해요.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제일 길고요. 집에서도 또 참고서, 교과서, 남의 글을 가장 많이 읽어요. 근데 상대적으로 말하기 쓰기는
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않는 나라예요. 여기 계신 분들도 시어머니께 얘기 잘 못하잖아요. 심지어 자식 눈치도 봐요. 그러면서 표현을 안 해요. 내 지금 기분이 어떻고 이런 내 생각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. 집에서도 하지 않고요. 심지어 집에서 이렇게 그나마 말할 기회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밥 먹는 시간인데 우리는 조용하죠. 회사에 가보니까 더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상사가 뭘 지시를 했는데 내 의견을 말할 경우에 이거 꼭 해야 되나요? 이거 왜 해야 되죠?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 일을 해야 되는 뭐 이유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취지, 목적, 맥락 이런 걸 물어보면 딱 째려봤어요, 상사가. 너 일하기 싫냐? 이런 표정으로.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들이 없어요. 뭐냐면 다 침묵이 금이다. 예. 빈수레가 요란하다. 조용하라는 거죠. 말보다 실천. 심지어 뭐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. 이런 말까지 있어요.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정답을 찾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이게 혹시 정답이 아닐까 봐. 그래서 말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계속 1, 2, 3, 4번 중에 이렇게 정답을 찍는 훈련을 많이 했고 항상 정답을 찾았어요. 정답이 뭔가. 근데 제가 밖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학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. 정답을 누가 아냐고 그래요.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뭘 물어봐도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해요.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고.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는 이게 과연 정답일까? 이렇게 얘기했다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는 이게 남과 다를까 봐 두려워해요. 왜냐하면 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그래 나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? 심지어 밥 먹으러 갈 때도 뭐 먹으러 갈까 하면 의견을 얘기 안 해요. 그러니까 남이 먹는 거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대세 이게 추종적이에요.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별로 우리 사회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. 다르면 적이에요.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거는 뭐 배제하고 타도해야 될 대상이지 포용하고 같이 가야 할 상대가 아니에요. 우리 사회 문화가 그래요.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까 봐 안 해. 다르다고 할까 봐 눈치를 봐.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자랑을 못 해.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 표현하지 않는 병이에요. 저도 이제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정신병원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건요. 표현하게 해주는 거예요. 저도 몰랐던 머릿속에 있던 뭐 저도 모르던 기억들을 그냥 말하게 해주는 거예요. 말하고 나니까 막 눈물이 펑펑 나고 병이 나아요. 어디 그 친구들 만나서 수다만 떨어도요. 후련해요, 속이. 그렇게 말을 표현하면 되거든요. 근데 그걸 표현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에 담아두고 사는 게 우리 국민들이에요. 저는 뭐 이혼율 세계 1등, 자살률 세계 1등, 40대 암 발병률 세계 1등 이런 것들이 표현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밥 먹는 거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. 집어넣어야 이제 몸이 살죠. 근데 정신이나 영혼에 밥을 주는 것은 읽는 거, 듣는 걸로는 밥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말하고 쓰는 거. 그러니까 입력이 아니라 출력하는 거.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거. 그랬을 때 그게 내 영혼에, 내 정신에 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내가 이렇게 마음이 막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그게 막 쌓임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져요. 와, 내가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고 뭔가 고양되는구나. 그런 행복감이 어디 비할 데가 없어요. 그런 글은 뭐 잘 쓰고 못 쓰고 없어요. 전 생각나는 대로 하루에 3줄도 쓰고 한 번 쓸 때 5줄 이렇게 써요. 근데 그 과거 한 6개월 전, 1년 전 거 써놓은 거에 비교를 하면
굉장히 글이 좋아졌고 내 생각이 깊이가 있어졌다는 걸 느껴요.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. 성취감, 이게 뭔가 성장했다는 느낌을 가져요. 사실 사람이 성공하기는 어렵죠. 성공하는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. 그렇지만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. 또 하나는요, 우리 뇌가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이게 뭔가 글을 쓰고 나면 아, 이제 완결됐다.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대. 그게 이제 치유의 글쓰기라고 그래서 뭐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자기 막 생각, 근심, 걱정 막 이런 것을 글을 하나 딱 쓰고 나면 아, 이제 끝났다. 모든 게 정리됐다. 뇌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. 그러니까 실타래가 막 엉켜 있으면 실타래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.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 거죠. 정리가 안 되면 칼로 딱 끊으면 돼요. 실타래 엉킨 거. 딱 자르고 풀면 돼요. 자르는 행위가 바로 글을 쓰는 거예요.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. 그때그때 어려운 게 있으면 글을 써서 해소를 하고요. 또 글을 쓰면서 내 글들이 많이 쌓이는 걸 보면서 아, 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요. 하루에 쓰는 거 한 30분만 시간 내면 돼요.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려고 하시면 되는 거고. 그래서 이런 읽기, 듣기, 쓰기, 말하기 이런 흐름 속에서 사셔라. 거기에 정말 작은 행복의 비결이 있다.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내 글이지만은 아, 내가 없는 건데라는 그런 거 힘들지 않습니까?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제 글을 쓰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, 그때는 정말 내가 없이 살았구나. 그렇죠. 그런 생각이 이제 요즘 느끼는 거죠. 네, 이제는 자신을 찾았군요. 그때는 뭐 똥오줌 못 가릴 때니까. 딱 이제 내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책을 내고 했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? 이제 내 목소리를 온전히 담은 내지. 예, 이런 세상도 있구나. 예,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쓰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. 그리고 이런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구나. 그러고 알았죠, 비로소. 그로 인해서 또 이런 세상에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. 이렇게 수입이 많아졌어. 아, 수입으로까지도. 그 공무원 할 때보다는 많습니다, 수입. 오. 아유. 오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팁을 저희가 알면 좋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씩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동의어를 사용하라. 동의어를 사용하라. 동의어를 어떤 내용일까요? 아, 저게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어휘력에 관련된 건데요.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나면 그 단어를 그냥 써요. 그래서 발전이 생각나면 그냥 발전이라고 써요. 예. 그러지 말고 발전을 그 온라인 그 국어 사전 있잖아요. 거기 가서 쳐보라는 거죠. 그럼 저 밑에 유의어라고 그래서 비슷한 말들이 쫙 떠요. 그러니까 발전, 발달, 진전, 진보, 융성, 도약, 성장, 성숙, 향상, 뭐 신장 뭐 이런 쭉 떠요. 그 중에 내가 평소 안 쓰는 단어 그런 걸 한 번씩 써보라는 거죠. 진보라든가. 그러면서 이제 글이 좋아져요. 이렇게 쓰면. 그리고 자기 어휘력이 늘어요. 그 맨날 쓰는 단어, 생각나는 단어만 쓰지 말고 적어도 이제 한 장 정도 글을 쓰면 한 3개 단어는 쳐보시라는 거죠. 그래서 바꾸주라는 거예요. 바꿀 때 짜릿짜릿해요. 내 글이 좋아지고 안 쓰던 단어를 쓸 때 안 쓰는 근육을 쓰는 것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, 그것만 잘해도 글 잘 쓸 수 있다는 거죠. 내 글 쓸 때 말고 쓰여진 글을 보면서도 그런 연습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좀 이걸로 뭘 단 바꾸. 근데 평소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걸 하면 계속 어휘가 이제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게 돼요. 우리가 뭐 사망하면 뭐 별세, 서거 무슨 뭐 많잖아요. 심지어 뭐 돌아가셨다, 돼지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많이 떠올라야 네. 결국은 글은 어휘로 쓰는 거니까. 네.
글을 잘 쓰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명문장은 통째로 외워라. 통째로.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국어 교과서에 이제 한국의 현대시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다 시를 외우라는 거예요. 거기 나와 있는 시를. 그래서 외우고 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어요. 하나는 막 시를 쓰고 싶은 거예요. 두 번째는 시가 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야, 이걸 외우면 문장력이 갑자기 좋아지는구나. 그리고 우리 뇌는요. 그 좋은 문장을 많이 외우면 뇌가 그 패턴을 인식해서 문장의 구조를 인식해서 그걸 재현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틀을 이제 머릿속에 각인하는 거죠. 그냥 30개 정도 문장, 좋은 문장, 뭐 명언도 좋고요. 네. 식구도 좋고 한 30개 정도만 그냥 외우시면 그 안에서 이제 뇌가 알아서 그 문장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죠. 해야 될 말, 쓸 말이 있을 때 그 틀 안에 내가 해야 될 말만 바꿔서 그거는 한번 해보세요.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.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. 작가님은 연습할 때 어떤 문장들을 외우시나요? 시를 뭐 예를 들어 꽃에 관한 시를 한번 뭐 여러 개 있는 걸 외운다든가 어느 그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뭐 이렇게 대형 서점 네. 그 간판, 입간판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꾸는 문구 있잖아요. 그런 걸 또 어디 모아놓은 데도 있어요.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서점에 가면 그런 명문장 뭐 이런 책들이 한 코너를 이렇게 만들어놨을 만큼 많이 있어요. 명문장을. 세 번째 팁이 네, 나갑니다. 보여주세요. 네. 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들기. 체크리스트? 아, 뭘까요? 저게 이제 퇴고라고 하죠. 글을 고치는 거. 그런 리스트를 말씀드리는데 글은 그 잘 고쳤으면 돼요. 잘 쓸 필요 없어요. 일단 써놓고 하나를 일단 써놓고 그걸 잘 고치면 돼요. 근데 문제는 뭘 고쳐야 되는지를 몰라요, 사람들이. 그 실력 차이가 글쓰기 실력 차이라고 생각해요. 그럼 이 뭘 고쳐야 되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잘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. 이게 뭐냐면 저는 그 저같이 글을 못 쓰는 사람도 노무현 대통령 딱 모신 처음 3월 달에 대통령께서 부르셔가지고 32가지를 체크리스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. 내 글을 이렇게 써라. 그래서 그거를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글을 하나 쓰면 1번부터 맞춰봤어요. 1번에 저촉되는 거 없나? 아, 2번을 충족하는가?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맞춰봤어요. 그러니까 32개 체에 걸은 거죠. 그러고 나니까 글이 고쳐지는 거예요.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느낀 게, 아, 그런 걸 각자 내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글을 잘 쓰겠구나. 만드는 건 간단해요. 그냥 그 글쓰기나 뭐 이런 책들 많거든요. 거기에 보면 이렇게 목차에 다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써라. 이렇게 쓰지 마라. 요즘에 온라인에 그런 거 많잖아요. 그런 것 중에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. 나도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 30개, 20개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글 하나 쓰시면 1번부터 맞춰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는 다 보여주지 마라. 한 30%만 보여주고 70%는 물밑에 잠궈놔라. 그래서 사람들이 독자가 깨닫게 해라. 30%를 보고 70%를 상상하고 깨닫게 해라. 그런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, 해밍웨이는. 그러니까 썼는데 다 드러났어, 수면 위로. 그러면은 좀 잠그는 거고요. 너무나 수면 위로 다 잠겨서 독자가 전혀 눈치를 못 채. 그러면 좀 위에 올려주기는 거. 그런 체크리스트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나도 해밍웨이가 되는 거죠. 글 하나 써놓고 정말 30%만 보이는가, 내 글이. 문장 하나하나가. 예, 그런 거죠. 잘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작가님의 체크리스트는 뭔가요? 제일 1번은 군더더기 없이 쓰라는 거예요. 뺄 수 있는 건 다 빼라. 간결한. 네, 간결하게 쓰라. 그런 게 제 머릿속에 있죠. 근데 이제 그게 쓰다 보면 충족이 돼요. 아예 체크를 안 해도 내가 알아서 그렇게 써요. 그러면 그건 이제 지워도 돼요. 이제 더 수준 높은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요. 이게 점점 글을 더 잘 써지게 되는 거예요.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. 네. 네 번째. 네. 이것도 뭘까요? 또 만나볼게요. 글쓰기도 습관이다. 습관이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저는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 그 계속 한 20일 동안 한 꼭지를 못 썼어요. 뇌가 쓰기 싫으니까
쓰는 게 두려우니까. 그래서 계속 못 썼는데 그 사이에 제가 계속 했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글 쓰는 자리에 앉았어요. 이거를 20일 동안 계속 한 거예요. 그런데도 그 사이에 뇌가 이제 계속 거부하고 저항을 했는데 어느 순간 뇌가요. 와, 이게 거부하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들다.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. 얘 보니까 끝까지 할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나. 그런 순간이 와요. 그럼 뇌가 차라리 그냥 도와주고 끝내자.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요. 네. 그게 저도 한 20 며칠 만에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때부터는 산책을 이렇게 나가면 뇌가 글 쓰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요. 그러다가 아메리카노 커피를 딱 사면 진짜 쓰는구나. 빼도 박도 못 하는구나. 체념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막 나한테 쓸거리를 주는 거예요. 빨리 끝내려고.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, 일정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. 내가 글 쓰는 시간이 7시에서 7시 반 잡아놓으면 천하 없어도 그 시간에는 그냥 앉아서 책상에 앉는 거예요. 글을 쓰는 거예요. 안 써지죠.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. 물론 그 전에 뭔가를 좀 하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 제가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는가 이런 거 같은 그 루틴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. 네. 그런 걸 좀 하고 글쓰기로 들어가면 뇌한테 신호를 주는 거군요. 아무 뭐 하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이럴 때는 아침에 썼다 저녁에 썼다 막 이러면 글이 안 써지는 거죠. 대개 작가들은 글 쓰는 시간이 있고요. 자기가 글 쓰는 환경이 있어요. 그런 게 이제 뭐 괴벽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작가들은 뭐 이상한 습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습벽 뭐 이런데 그게 다 습관인 거죠. 자, 마지막 팁 나갑니다. 네, 보여주세요. 메모 준비하시고 보여주세요. 글쓰기 알짜 팁. 구성력이 문제다. 구성력이 문제다. 구성력. 저 이제 말도 그런데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허참 선생님 같은 경우 어디 가서 어디 행사에 가는데 한 말씀 하시죠. 예. 축하의 말 한 말씀 하시죠. 그럼 어떤 경우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. 아무 생각도 안 나고. 그 이제 구성 요소가 안 떠올라서 그렇거든요. 구성 요소는 간단해요. 가장 첫 번째는 축하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해줘야 돼요. 이 행사 참 대단합니다. 그래 의미 부여. 그게 구성 요소예요. 세 번째는 기대 표명을 해요. 이 행사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. 그러면.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건성을 빕니다. 이게 끝이에요. 근데 이게 안 떠오르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더 잘 떠오르는 사람은 의미 부여. 이 대단한 행사입니다 하고 하나를 더 붙여요. 이런 훌륭한 행사를 준비한 분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. 이 구성 요소 하나 더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. 예. 이게 말이건 글이건 구성 요소를 얼마나 떠올릴 수 있냐 있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일기는 오늘 한 일과 느낀 점, 사실과 느낌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써요. 네. 우리 독후감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구성 요소를 알잖아요. 다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글의 종류별로 떠오를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많아야 돼요.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한번 구성 요소를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. 예를 들어 구성 요소가 나의 일화도 구성 요소고요. 또 어떤 거 인용하는 거,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걸 인용도 구성 요소고요. 사례를 든다든가, 그죠? 사례를 든다든가 어떤 근거를 드는 것도 구성. 비유를 하는 거, 뭘 비교하는 거, 뭘 이렇게 분류하는 거. 이런 게 다 구성 요소예요. 열거하는 것도 구성 요소고. 그러니까 머릿속에 칼럼니스트들은요.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써요. 현상, 진단, 해법. 예를 들어서 사교육의 문제점에 글을 쓰면 사교육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쭉 나열해요. 그래 놓고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진단해요. 그 이유와 원인 이런 걸 찾아요. 진단. 세 번째 해법 제시해요. 그럼 현상, 진단, 해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칼럼을 쉽게 쓰는 거예요. 그게 없는 사람은 막막한 거예요. 어떻게 쓰지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구성 요소를 머릿속에. 근데 학교 다닐 때 서론, 본론, 결론으로 써라. 기승전결로 써라. 여기까지만 가르쳐줬어요. 그걸로는 글을 쓸 수가 없죠. 근데 글쓰기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진짜 첫 문장 쓰는 거인 것 같아요.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 많거든요.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? 근데 첫 문장부터 쓰지 마세요.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요.
굳이 첫 문장부터 쓸 필요 없어. 우리가 낱말 맞추기 할 때 그 칸을 채울 때 아는 단어부터 하지 정중앙부터 하지 않잖아요. 그림 퍼즐 맞출 때도 이렇게 반듯한 거 가해부터 이렇게 맞춰오지 가운데 그 퍼즐을 맞추지 않잖아요. 마찬가지로 생각나는 대로 쓰시다 보면 나중에 채워져요, 첫 문장이. 쓰는 과정에서 첫 문장은 생각나는 거지 처음부터 첫 문장을 쓴다는 거 너무 무모한 일이죠. 실제 사용한 팁들에 대해서 즐겁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강원국에겐 글이라 뭘까요? 글이라는 글은 곧 나죠. 나 자신이죠. 이제 찾으셨던 나. 네, 나죠. 써놓은 글이 나고요. 네, 그래서 글을 써야 되는 거고. 쓰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. 나를 찾기 위해서 쓰시라. 쓰세요.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. 나의 존재가. 그죠? 네, 맞습니다. 있습니다. 대통령의 필사, 그 일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열정적으로 알려주신 실전 글쓰기 네. 잊지 마시고 메모하셨다가 글을 써야 할 때가 오면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앞으로 또 강원구 작가님이 더 활발하게 네.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책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